네,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환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 자금 시장의 전반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주은행의 변정규 자금실 전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10월 금통위 현장 상황을 아까 실시간으로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책적 대응의 수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예. 굉장히 와닿는 말씀이고요. 예, 지금은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금리적인 영향으로는 크게 많은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한국은행이 0.5%포인트의 빅스텝을 단행할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는 거의 다 반영이 됐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11월 달에 이제 0.5% 다시 빅스텝을 하느냐의 문제는 또다시 도마에 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앞으로도 0.75% 이런 과감한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해서 밟으니까요. 우리나라에도 어차피 영향이 너무 크게 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다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환율의 영향,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앵커님께서 환율의 영향은 어느 정도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급격한 환율 상승에는 억제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당장 이제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끌어내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도 향후에 투기적인 수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진 데 대해서는 크게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한적이지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환율을 끌어내기는 어렵지만은 크게 뛰는 거를 막는 효과는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어떤 너무 보여주기식 이런 언론 플레이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도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의지 표명에서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하여튼 제 느낌으로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깜짝쇼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계속 힌트를 주고 어느 정도 암시를 그러게요. 하고 시장에서 대비할 수 있게 이런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빅스텝으로 해서 금리를 올렸지만은 결국 이제 한은의 가장 큰 고민은 물가와 환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물가 같은 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물가 상승이 지금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환율에 포커스를 두고 그다음에 금리와 다른 변수들을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람도 한 번에 두 개를 할 수 없듯이 저희도 정책적으로 한 군데 포커스를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지금은 환율 변동이 소비자 물가나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예를 들면은 환율이 2배가 뛰면 우리가 수입하는 예를 들면은 와인이라든가 여러 과일의 물가도 2배 이상 뛰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소비자 물가가 뛰면 국민들이 이런 살 수 있는 그런 물가가 높아지면 살 수 있는 힘이 그죠? 적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좀 가난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부터 먼저 대책을 세워서 정책적으로 포커스를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생활 수준이라는 거, 삶의 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 정책의 가장 큰 목표가 아닌가 생각도 되는데 맞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미국이 계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우리가 빅 스텝을 밟아도 우리는 이렇게 걸어도 황소걸음처럼 걸어가니까 쫓아가기 참 힘듭니다. 이게 한미 간 기준금리 차이가 지금은 좁혀졌지만 내달 초에 연준이 또 금리 올리면 또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 금리 격차 다시 벌어지는 거, 이 경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전에 이창용 총재께서 자본 유출에 대한 언급도 잠깐 하셨어요.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일어난다는 건 아니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금리 격차가 지금 그래프에서 보듯이 다시 보여주시죠. 11월, 12월 미국 연준은 2번에 걸쳐 남았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11월 한 번이 남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상단이 현재 지금 3.25%이기 때문에 기존의 0.75%에서 기준금리 역전폭이 0.75%에서 0.5%로 지금 줄어든 상황이에요. 0.25%로. 하지만 앞으로 보시다시피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저희 기준금리가 많게는 1.25%에서 만약에 최대 벌어진다면 1.5%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금리 역전의 폭도 문제지만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
미국의 기준금리의 절대금리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절대금리 상황이 4%대로 간단 말씀이죠. 예. 저렇게 보시면은 4%뿐만이 아니라 4%의 중반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정말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흥국 그리고 선진국 중에서도 뭐 유로존이라고도 예외를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특히나 미국의 달러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달러발 가치 조정, 통화 가치 조정이 일어나서 달러화가 이렇게 강해졌단 말씀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그 달러화 강세, 내재적 가치가 이렇게 올라온 거는 마무리가 된 상태지만 지금은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그런 의지가 많이 좀 강해졌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달러화가 강세가 유지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보자면 앞으로도 어느 정도 달러 강세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서 향후에 우리나라의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뭐 환율 얘기해 주셨는데 달러 인덱스 얼마 전에 제가 전철을 타고 가다 보니까 어떤 여성분이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을 보는데 보는 게 달러 인덱스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신가요? 그래서 야, 보통 이 정도로 진짜 우리 저 투자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이 금융 지식이 높아졌다고 좋아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노심초사한다고 봐야 될지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그 정도면 실제로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금융 화부가 될 때 충분한 그 역량을 가졌다고 봅니다. 예. 야, 달러 인덱스가 다시 또 이제 113선대로 올라왔어요. 그 다시 그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외환 보유액은 계속 줄어들고 이거 좀 환율 방어에 무슨 상당히 좀 어떤 그 불안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이 달러 강세가 언제까지 갈지 그 아울러서 우리 원달러 환율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오늘의 그 빅스텝 그 0.5%포인트 인상도 다분히 물가 상승도 염두에 뒀지만 물가 상승도 물가 상승이죠. 환율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진 그런 정책 결정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9월 말에 115선까지 이렇게 올라가던 달러 인덱스가 현재 그 10월 초에 지난주까지는 한 110선으로 이렇게 내려왔었어요. 그렇죠. 내려왔을 때 다시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유로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유로화 보시면 제가 이게 조작한 그래프가 아닙니다. 유로화는요, 이렇게 우리 달러 원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게 그 파란색이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하고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래프를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달러화가 강한지 약한지를 보려면 지금으로서는 가장 자주 보는 게 저희가 달러 인덱스입니다. 예. 달러 인덱스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요. 달러 인덱스를 차지하는 가중치의 57%가 유로화죠. 예. 그래서 저런 상반된 이렇게 뒤집어놓은 포개 놓은 그림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만 우리 유로화를 보면 당연히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변할지 전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달러 원 환율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원화 환율은 유로화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근데 안타까운 문제는 뭐냐면 지금 유로화가 엔화도 그렇고 이렇게 좋지를 못해요.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너무 약세를 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겁니다. 지금 유로화 환율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0.9691이죠. 1유로당 0.9692 달러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연말까지 조금 더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0.95선까지 이렇게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한 몇 티가 안 남았는데요.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게다가 내년 상반기에는 이렇게 0.90을 사수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렇게 명제로 다가올 것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올 겨울을 지나서 지금 뭐 물건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그 뭐 브렌트유지만 지금 유럽산 가스가 1년 반 전 대비해서 15배가 올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을 본다면 1,400원대의 환율이 당분간은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 앵커님께서 여쭤보신 언제쯤 이게 그 바뀔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지 않습니까? 이것은 미국의 내재 가치, 미국의 문제로 인해서 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침체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문제가 일어나야 돼요. 뭐냐 하면은 어떤 하나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건 뭐냐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미국이 지향하는
중립금리 2%대죠. 네. 2%대까지는 이제 조금 바라지는 않는다고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9월 점도표를 보면은 그 2025년 이후에 장기금리가 2%에서 3%로 이렇게 나타났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한 3%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3%대 내년에 1년 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3%대로 나타난다. 그러면 환율을 급격하게 끌어내리고 싶어 할 겁니다, 미국은. 그리고 미국의 또 한 가지 문제는 부채 문제죠. 예. 이제 부채 문제와 이제 제품 가격 경쟁력 문제가 이제 또 다시 일어나게 되면 이제 그때는 미국의 그 달러원 환율이 이제 좀 약세로 가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앞서서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지셨다 그러지만 요즘 안전자산은 달러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자,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9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정말 진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거 뭐 예상치가 그렇게 썩 낮아질 것 같지 않은데 주가와 환율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지금 뭐 인사이더가 아니라 가지고요 이렇게 예. 어떻게 될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낮아질 것이다 이런 그 기사들도 있고요. 예. 뭐 오히려 높아질 것이다 이런 기사들 있고요. 아직까지는 종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8월 달에 미국의 CPI 그 물가 상승률이 8.3%였지 않습니까? 예. 8.3%인데 지금 뭐 8% 미만대, 7%대가 나오면 엄청나게 호재로 작용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주가 지수 주식 시장에도 바로 아마 상승 요인을 작용할 것입니다. 2% 3% 이상 오르는 예. 그런 작용으로 작용할 텐데 일단 그러한 요인들을 지금 가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 상황은 8%대 초반에서 이제 멈출 것 같다. 이런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 물가 상승률 이 자체도 자체지만 이 코어 인플레이션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에너지와 식료품이 변동성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예. 이 두 가지를 제외한 코어 물가 상승률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 미국 연준이 매파적으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코어 CPI가 높으면 주택 임대료 그 가격이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미국 연준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어하려고 굉장히 매파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자, 거기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미국이 급격히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뭐 IMF를 비롯해서 뭐 JP모간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같은 분들도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많이 말씀하셨죠.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크레딧 스위스 상당히 위기설 뭐 이런 것까지 그쵸.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칫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같은 어떤 신용 경색, 신용 위기 이거로 좀 번질 가능성 이런 여지는 없을까요? 네, 제가 사실은 지금 가장 크게 우려하고 보고 있는 거는 환율의 그런 그 레벨도 아니고요. 물가 상승률이나 인플레이션도 아닙니다. 네. 지금은 리만 쉽게 말씀드려요. 리만 사태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리만 금융위기랑 지금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만 금융위기는 모기지 신용 사태로 촉발이 됐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19는 신용 사태로 촉발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팬데믹으로 일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기업들한테 지원도 해주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FFF라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여러 기업들한테 돈을 대주고 고용을 하면은 유지를 하면은 갚지 않아도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추가로 뭐 회사채와 정크본드까지 사상 초유로 사줬습니다. 예. 이렇게 돼서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줬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카드가 없어진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리만 같은 경우에는 통화정책 정상화 당시에 신용위기는 다 매듭을 지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카드를 풀기 때문에 신용 사태가 이제부터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유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국가나 뭐 회사나 뭐 국가로 말씀드리면 뭐 CDS 신용 부도수합이라고 하죠. 여기에 프리미엄이 이렇게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는 예.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나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회사들은 이제 회사 채권을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주식도 발행을 하지만 저거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림을. 예. 그림이 뭐냐면 저게 지금 한중일입니다. 그래서 맨 위가 중국이고요. 예. 중간에 이제 동그라미 안에가 이제 한국 62죠. 예. 지금 이게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해서 0.62%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맨 밑이 이제 일본이에요. 이게 뭐냐면 신용 부도 수합이라는 건 뭐냐면은 금리
금리 추가 금리를 얼마나 내야 되느냐. 그 나라에 대해서 리스크가 얼마나 크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리스크 프리미엄. 예, 리스크 이렇게 프리미엄입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적은 나라가 안전한 국가죠, 사실은. 그렇죠. 예. 망할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다. 지금 물론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서는 많이 적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괜찮게 2021년 12월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모멘텀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딱 맞춰서 언제냐면 미국이 금리를 상승하기로 이렇게 결정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정확히 뭐냐면 우리나라 국가보다는 기업들의 조달에 더 큰 부담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환율이나 아니면 외환 보유액에 문제가 생기거나 급감하게 된다면 이제 CDS 금리가 오름으로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에 나가서 돈을 조달을 할 때 자기네 회사의 위험 프리미엄도 프리미엄이지만 거기에 국가 프리미엄까지 얹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조달 금리의 부담이 더 높아지게 된다. 이런 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단순히 우리 국가 신용 등급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자의할 수준이 아니라는 일종의 예. 어떤 신용 경색에 아주 좀 약간 경고 사인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중국의 예. CDS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아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중국 예. 기업들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이제 관련성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랑.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상당히 유의하고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번 전문님 나오신 김에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해서 수출 늘리고 하려고 통화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거꾸로 통화 가치를 절상을 해야 되는 역통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을 통해서 제가 아까 와인을 하나 예를 들어서 예.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2배로 뜨면 이제 5만 원짜리 마시던 일반 우리나라 서민들이 마시던 이 와인 가격이 10만 원이 된다는 그렇죠.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물가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면 저희 삶이 팍팍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각국은 이걸 원하지 않죠. 그러면 자기네 국가의 통화, 우리나라만 원화의 가치를 강하게 만들어서 수입 물가를 낮추고 싶은 거죠. 그렇죠. 유로도 마찬가지고 엔화도 마찬가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국의 물가, 그러니까 물가는 상관없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위주로 예. 그러니까 가격 경쟁을 높이려면 자국의 통화가 쌓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환율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반대로 이제 비싸게 만드는 역환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앞으로는 시기가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게 되면서 미국이 자국 통화를 절하시키고 싶으면 예. 이제 그때 가서는 급격하게 이제 내려갈 소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두고 봐야겠습니다. 오늘 저 자금 시장, 국제 금융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아무튼 전반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미주은행 자금실의 변정균 전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